예, 경기도 광주시 노철래 의원입니다. 제가 장관님께서 지금 2011년 결산 제안 설명 2쪽에 보니까 국가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11쪽에 보니까 마무리하면서 법무부는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말씀은 다 갖다 이렇게 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 구현인데, 요즘 그 최근 언론에 연일 도배하는 기사가 뭔지 한번 좀, 혹시 그 언론을 보셨으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제 장관님, 우리 법무부하고 관련된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 행사 또는 정치인들에 관한 그런 기사 이런 것들만 주로. 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언론 보도가 하여간 1면에서 한 10면, 12면 정도까지 연일 빼놓지 않고 보도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문제. 두 번째가 묻지마 살인. 세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본 거예요. 주폭거의 전쟁. 그래서 여기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 과연 이거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있을까 하는 쪽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궁금합니다. 성폭력 신상공개하고 화학적 거세. 네. 그 신상공개가 그간 뭐 돈까지만 하고 집원, 아파트, 네. 동호 이게 안 되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법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망이라고 그랬나요? 소망. 제가 어떤 기사 중에 이 묻지마 살인하고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85%가,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이런 거 성폭력, 묻지마 살인, 주폭 이걸 다 신상공개 낱낱이 해야 된다는 쪽인데, 물론 뭐 그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하고 관계돼서 그간 그 신상공개를 하는데, 특히 또 뭐 어느 기사에 보니까 크게 또 시사된 게 뭐냐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찍은 사진에다가 표현을 했더니 이거 엄지손톱만한 크기라며요, 이게. 크기가. 예, 좀 조금 10년, 20년 전에 찍은 사진에 엄지손톱만 하면 누가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본인도 이게 내 사진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명함판 사진 정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간 이렇게 무성의한 공개는 어떤 생각, 어떤 사고에서 그런 식으로 공개해가지고 성폭력범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난무하게 만드는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집원까지 공개하냐 아니면 구체적인 아파트 동호수 읍면동 이하 집원 이하 정확한 그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변 분들 피해자들 입장이나 잠재적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신상 공개가 가급적인 상세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85%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네. 그 범죄자나 또는 출소자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음 잡고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선 또는 편견 또 질시 또 차별 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심적 이런 불편 같은 거 감안해서 그런 인권도 존중돼 그런 부분이 조화가 돼서, 다만 지금처럼 읍면동까지 적시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방금 또 지적하신 사진이 너무 작아서 식별이 어렵다, 동일인 식별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물론 뭐 예산의 인력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지금 적극 개선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최근 사진으로 또 크기도 더 키워서 확대해서 하고 사진은 이제 범죄가 생겼을 당시에 경찰에서 직접 찍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꾸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국민의 85%가 낱낱이 신상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고 국민이 그러니까 안정된 생업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거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후보자 말씀하신 건 15%를 위해서 이렇게 세세히 공개하는 게 주저하고 있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민주사회는 결국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하나 기사를 보던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 뭐 전자팔찌 부착 대상의 9명은 아직 소재도 모르고 있다고요? 전체 소재가 지금 잠적해서 지금 지명수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 그 검찰을 너무 과신하고 믿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검찰이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하는 의문을 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해외 도주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그 9명. 이제 검찰 업무는 아니고요. 전자발찌 부분은 이제 그 보호 관찰 업무입니다. 보호 관찰 업무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자발찌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됐고 숫자도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호 관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그런 잠적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 진짜 저는 너무도 고맙고 앞으로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성폭력, 이 묻지마 살인, 주폭의 사회가 이걸 보면은 진짜 이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가 과연 우리 국민한테 보이고 있느냐? 저는 전혀 지금 암담하게 안 보이겠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 공정한 법치, 따뜻한 사회, 희망찬 미래가 국민한테 이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무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3가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강력범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물론 법무부에서도 엄정한 처벌이나 또 수용자들에 대해서 교화나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부처, 범정부적 나아가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1분을 더 드렸습니다. 예, 어째 보면 범국가적으로 나서야 시민단체, 학계 또는 전문가 집단, 언론 포함해서 전 전문가 집단이 나서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범정부 국민에게 물리지 말고 저는 이리 봐요. 우리 사회병리, 이 병적인 현상, 사회병리를 주무부는 어쨌든 나는 법무부입니다. 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병을 알아야 무슨 병인지 처방이 나오거든요. 지금 법무부가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직도 국민 수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병리의 가장 큰 참 병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처방 진짜 병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마무리만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정말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고 또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에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